이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앞서 국가 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 모델에 대해 배운 것을 토대로 심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 정책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정부나 다른 정책 입안자들이 일정한 것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신껏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툴킷은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선 재정정책을 정의하고 소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싶어 할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재정정책이 국가 경제의 총생산과 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합니다. 우선 재정정책을 정의합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조세와 정부 지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국가 경제의 총수요와 국가 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의 툴킷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 혹은 세금으로 이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습니다. G라고 하겠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공공재, 사회기반시설, 교육, 의료, 국방, 이전 지출, 기타 모든 종류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출은 그 나라 가계의 호주머니 속에 돈을 넣어주거나 그 나라의 자본재 또는 사회기반재 공급에 기여합니다. 조세는 물론 정부 지출의 원천입니다. 정부가 쓰는 모든 달러는 결국 세금을 통하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든 어디선가 끌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정책 입안자들이 보유한 두 가지 도구는 조세 수입과 정부 지출입니다. 조세 수준과 정부 지출 수준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정부는 경기 후퇴기에 부양책을 쓰거나 인플레이션 기간의 긴축을 통해 총수요의 수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목표를 추진하려면 여기 아래에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요약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강의에서 소개했습니다. 완전 고용이란 일자리를 원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경제 성장이란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라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물가 안정이란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이란 말입니다. 물론 재정 정책을 통한 총수요 수준의 변화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넘어가 보죠. 한 국가가 어떤 상황일 때 확장적 재정 정책 시행에 관심을 두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제는 현재 완전 고용을 밑도는 균형 상태인 Y1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경기 후퇴갭이라는 걸 이미 배워서 아실 겁니다. 이 경제의 물가 수준 PL1은 완전 고용 수준을 밑돕니다. 완전 고용 수준을 일컬어 PLF라고 합시다. 이 나라는 디플레이션 혹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좋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국민 경제에 왜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당연히 산출량이 다시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거나 근접하기 위해 총수요를 진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는 소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세율 인하, 즉 조세의 수준을 낮추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두 가지 형태로 조세 개편과 정부 지출의 개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각기 경제의 총수요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주며 이 나라가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세 감면부터 시작해보죠. 조세 감면이 국가의 고용 회복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세금이 뭔가요? 세금은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징수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가구의 세금을 감면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처분 소득의 수준은 소비와 사업 투자의 결정 요인입니다. 기업은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 더 많은 이윤을 누리면서 자본, 장비, 기술에 투자할 공산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세금이 줄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는 둘 다 총수요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세 감면이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잠시 후에 그래프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세 감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부로서 국가가 완전 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정부 지출이 물가 수준에 상응해 어떻게 총생산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총생산 증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확대할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살펴본 가처분 소득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경제 순환 대열로 직접 돈을 주입하며 총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국가 산출량의 증가와 물가 수준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로 이동해서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즉 세금을 낮추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국가 경제의 총수요를 진작합니다. 총수요 곡선을 외향과 우향으로 이동시켜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의 총생산을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기가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출량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단원의 마지막 영상을 보았다면 승수 효과가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조세 감면과 정부 지출 확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세 개편은 정부 지출의 개편과 달리 어떤 영향을 총수요에 미치나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가정합시다. 필요한 국내 총생산 증가분이 $100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가정입니다. $100. 물론 실물 경제에서는 $1000 혹은 $10억 등 훨씬 더 높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치를 아주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국내 총생산 증가분이 $100라고 가정합시다. 또한 한계 소비 성향이 0.5라고 가정합시다. 승수를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0.5로 나누면 1 나누기 0.5이고 이를 계산하면 간단하게 2가 나옵니다. K로 지칭되는 정부 지출 승수는 2입니다. 우리는 국내 총생산 총액의 $100 증가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정부 지출의 변동분을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국내 총생산 변동분인 $100를 2로 나누면 $50가 됩니다. 여기서 글씨 색깔을 바꿉니다. 만약 정부 지출이 $50 증가한다면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100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세의 경우 문제는 동일한 국내 총생산 증대를 위해 얼마나 세금을 감면해야 할까요? 정답은 $50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고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조세 감면은 간접적으로 국가의 경제 순환 대열에 자금을 주입합니다. 그럼 여기 아래 노트에 적어두죠. 조세 감면은 간접적으로 경제 순환 대열에 자금을 주입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50 정도 낮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금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소비와 투자가 총수요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따라서 $50의 조세 감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50까지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제 가계는 그중 50%를 지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총지출 증가는 50의 한계 소비 성향인 0.5를 곱한 값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한계 소비 성향은 0.5였습니다. 따라서 $50라는 신규 가처분 소득에서 신규 소비로 전환되는 것은 이 경제에서 $25에 불과합니다. 이제 $25의 새로운 지출을 지출 승수 2로 곱하면 국내 총생산 증가분은 $50가 나옵니다. 유의하세요. 목표치보다 $50가 부족합니다. 조세를 $50 감면한다고 해도 정부 지출을 $50 확대할 때와 같은 총생산 증대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조세 감면의 간접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는 감면액의 절반만 증가하거나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만큼만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써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조세 승수를 구할 것인가? 국내 총생산을 특정 규모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감세 규모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별도의 조세 승수 공식에 있습니다. 조세 승수는 언제나 지출 승수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조세 승수 공식은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 나누기 한계 저축 성향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결과가 어떨지?
이 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은 0.5이니까 마이너스 0.5이고 한계 저축 성향은 0.5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0.5를 0.5로 나누면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1이 산출됩니다. 왜 마이너스인가 하면 조세 개편의 방향이 어느 쪽이든 국내 총생산의 변화는 역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로 좀 더 스크롤한 뒤에 요구되는 $100 증대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감세가 필요한지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국내 총생산 $100 증대. 여기서 해답은 필요한 국내 총생산 변화분을 조세 승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걸 계산하면 100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00의 조세 감면이 산출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의 조세 개편, 달리 말해 조세 감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서 알아낸 조세 승수가 여기 있습니다. 달리 말해 조세 감면입니다. 이것이 재정정책 이반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세로 국내 총생산을 정해진 만큼 확대하려면 항상 정부 지출보다 큰 규모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재정정책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국가가 사회기반 시설 확대와 같은 정부 지출을 늘릴지 아니면 조세 감면을 할지는 두 경우 모두 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정책 이반자들에게 정부 지출의 확대는 같은 규모의 조세 감면보다 더 큰 효과를 항상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간접적인 요소지만 정부 지출은 국가 경제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세 승수가 정부 지출 승수보다 항상 작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조세 승수에 대한 공식을 배우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공식은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 나누기 한계 저축 성향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을 한계 저축 성향으로 나눕니다. 그걸 계산하면 조세 개편이 한 나라의 총수요와 총산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승수가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재정정책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재정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수요 부족 경기 후퇴 국면에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조세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는 모두 총수요를 진작시켜 산출 수준 확대와 물가 수준 상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